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준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또 테슬라 뉴스죠. 뭐 다른 회사 전기차 뉴스들이 사실 별로 안 나가지고 테슬라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테슬라는 계속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썰을 풀어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지금 모델3 예전에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예약하신 분들 지금 모델3 후륜구동 RWD 모델인데 이게 드디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받고 계세요. 이것을 예약하실 때 가격이 아마 5,400만원대로 되어 있었고 지금은 이제 보조금 제한이 5,500이잖아요. 이게 7,000이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시적으로 이게 내년에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에는 5,400만원에 예약하신 분들은 지금을 가져와도 5,500만원 아래니까 보조금을 100% 받게 됩니다. 물론 완전 풀로 100%는 아니고 받는 거에 100%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의 내연차를 만들던 회사가 아니니까 내연차에서 전기차를 만들면 주는 그 이행 보조금을 받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50만원인가 깎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지자체 보조금도 비율로 깎이기 때문에 완벽히 100%를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테슬라가 이 모델3 RWD 모델에 설정된 그 보조금 100%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구매가로 따지면은 거의 4천만원대 초반, 정말 보조금 많이 받는 지역은 3천만원대도 나오는 것 같은데 3천만원대, 4천만원대 초반에 이런 스펙의 전기차를 산다? 와, 이거는 축하를 드려도 되는 내용이죠. 이게 403km로 나와 있죠. 얘는 다른 회사로 따지면은 스탠다드 레인지급이죠. 근데도 얘는 우리나라 주행가능 거리를 400km를 넘고 심지어 얘는 리튬 인산소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이어서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 100% 완충이 권장되는 차입니다. 이거 이제 신차 받으신 분들 여기 테슬라는 이렇게 웹을 통해 가지고 매뉴얼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차 안에서도 볼 수 있지만 여기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고전압 배터리 정보 해가지고 배터리 관리 방법들이 나오는데 뭐 블라블라블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다 읽어보세요. 이거 시간 나시면은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매번 커뮤니티 가가지고 막 검색하고 그러는 것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게 도움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뭐 충전하기 전에 낮아진 다음에 충전한다 뭐 이런 거는 특별히 새로운 이점이 없으니까 그냥 정기적으로 충전하는 때 그냥 상황이 되면 그냥 계속 꽂아 놓는 게 좋다라는 게 테슬라가 매뉴얼에서 권장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절대로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차가 멈출 때까지 주행하지 마세요. 특히 뭐 테스트를 해봐야지 0km에서 몇 km까지 더 주행할 수 있나 이런 거 테스트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 없고 전 세계에 많은 분들이 그냥 뭐 하시고 있으니까 그분들 거 데이터를 보세요. 굳이 여러분의 차를 이렇게 테스트를 하지 마세요. 여기 절대로라는 내용이 써있으면 절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저도 가끔씩 슈퍼차도 가면은 한번 실제로 경험해본 건데 평창 슈퍼차도에서 어떤 분이 막 레카로 쫙 이렇게 해가지고 내리더라고요. 방전되신 것 같은데 그 전에 미리미리 충전하셔가지고 이런 불상사 같은 거 방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리튬 인산 배터리는 제가 뭐 옛날부터 말씀을 좀 한 3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충전 항토를 100% 설정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100% 완충을 하는 게 권장이 됩니다. 리튬 인산소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만 그래요. NCA가 탑재된 차량들, 예를 들면 뭐 롱레인지 퍼포먼스 차량들, 그리고 옛날에 출시된 모델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는 이러는 거 하면 안 돼요.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별로 권장하지 않는다. 근데 리튬 인산소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들은 이게 권장이 되는 거고, 그냥 매일 쓰는 경우에도 그냥 충전 한도를 그냥 100%로 해놔라. 리튬 인산소 배터리가 뭐 수명 같은 게 좀 길고 사이클도 길고 해가지고 100% 계속 이렇게 쓰더라도 이 사이클 같은 거를 고려했을 때 폐차기 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테슬라가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뭐 마진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좀 적겠죠.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리튬 인산소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들은 이 배터리의 전압이 이게 좀 거의 좀 일정합니다. 예를 들어 NCA 배터리 탑재한 차량들은 제 차 기준으로 한 10%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10% 충전돼 있으면은 이 배터리 팩의 전압이 한 360인가 70인가 그쯤 돼요. 그냥 대충 예를 들게요. 근데 배터리가 한 90% 100% 이렇게 충전하게 되면은 거의 400V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충전이 되면서 이 팩 전압이 서서히 올라가요. 그 말인즉슨 배터리 잔량을 이 전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배터리 남아있는 잔량을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근데 리튬 인산소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들은 이 배터리 팩 전압이
거의 일정해. 그러니까 10%나 70%, 80%나 거의 뭐 유사하다는 거죠. 물론 이게 소수점 단위로 가면은 셀 전압 단위는 분명히 차이가 있긴 한데 굉장히 좀 미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들은 이 100% 완충됐을 때 배터리 팩 전압, 잔량 같은 거를 계속 이렇게 측정할 수 있게 보정 작업 같은 거를 계속 거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또 말씀하고 있는 게 절전 상태로 유지하라. 가끔씩 센트리 좀 꺼라. 왜냐? 센트리가 꺼진 상태에서 절전 모드로 가게 되면은 BMS 시스템이 배터리 잔량 체크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100% 완충했을 때 뭐 헬스에 좋다라기보다 남은 잔량을 제대로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더라도 배터리 사이클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매뉴얼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꼭 이 매뉴얼 다 읽어보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오늘 이거 가지고 말씀드릴 게 아니었는데 재미있는 뉴스가 있어가지고, 이건 아까 제가 뭐 곡선 보여드린 건데 전압이 일정하죠? 갑자기 훅 떨어지고. 네, 리튬 인산 배터리의 특징입니다. 이게 뭐 차량에 들어가는 배터리든 뭐 앞에 12V짜리 LFP 쓰는 분 많죠. 그거에도 다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사실 이게 아니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죠. CATL에서 M3P 배터리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 보고 이 모델 3 퍼포먼스 배터리나? 아니죠. 그냥 CATL에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좀 브랜딩한 그런 네임 같아요. M3P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 같은 경우 LFP 배터리에서 좀 더 개량한 LMFP 배터리의 한 가지 종류라고 합니다. 한 달 전쯤, 두 달 전쯤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지금 CATL에서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에서 이 배터리 밀도를 늘리기 위해서 망간의 비율을 좀 더 증가시켜서 LMFP 리튬 인산철이잖아요. 여기 망가니즈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망간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이 안정성이란지 이런 거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가격 같은 거, 가장 사실 중요한 게 가격인데 이 가격도 LFP 배터리랑 크게 차이 없게 만들 수 있을 뿐더러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가장 큰 약점이 이 배터리 밀도를 망간 함유량을 늘리면서 철 함유를 좀 낮추면서 해가지고 좀 배터리 밀도를 늘렸다는 것이죠. 물론 배터리 밀도를 늘린다고 NCA 수준까지 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NCA 배터리와 LFP 배터리 사이의 중간, 그러면서 가격은 LFP 배터리와 비슷하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LMFP 배터리를 쓰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탑재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공개한 거는 LMFP, 그러니까 리튬 망간 인산철 배터리에서 한 가지 종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안에 어떤 것들이 들었는지 아직 세부적으로 공개를 안 됐는데 CATL의 어떻게 보면 브랜드죠. M3P 배터리라고 이렇게 출시를 했는데 거의 최소 기존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보다 여기 배터리 밀도가 적어도 10% 이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냐, 이건 뭐 루머기는 합니다만 테슬라 모델 Y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모델 Y, 네, 중국엔 스탠다드 레인지가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72kWh 배터리가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급에 들어가게 된다. 와, 이러면은 거의 이게 롱레인지와 이 스탠다드 레인지급의 차이가 굉장히 좀 줄어들게 되면서 가격은 좀 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 정도면은 롱레인지 사는 분들도 상당 부분 스탠다드 레인지급으로 많이들 가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72kWh의 이 수준이 감이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드리자면은 이 2020 모델 3 같은 경우 제 차, 네, 구형 모델 3죠. 구형 모델 3에는 이 배터리 팩이 한 80kWh 정도의 배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72 아니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실제 80kWh 정도의 배터리가 들어가고 여기서 마진을 제외한 게 이제 76kWh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좀 급격하게 열화가 일어나는 게 한 10% 부근. 그래가지고 제 차 같은 경우 제가 64,000 정도 탔는데 지금 70kWh 정도로 지금 측정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 가용 가능한 배터리가. 물론 테슬라는 가용 가능한 배터리의 3% 수준을 또 마진으로 두고 있어가지고 0km가 되더라도 그 3%만큼 주행할 수 있어요. 차가 멈출 때까지. 네, 테스트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테슬라 같은 경우 이렇게 마진을 많이 두고 있는데,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 가용 가능한 배터리가 제가 모델 3 롱레인지 기준으로 70kWh다. 리프레시 같은 경우에는 열화가 10% 정도 된다고 하면 한 73, 74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리프레시는 또 열화가 좀 느리죠. 왜냐면 또 배터리가 그만큼 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네, 아무튼 간에 뭐 유저블 배터리가 70 정도 되는데 얘가 72kWh다. 그러면은 야, 여전히
이 차는 80이었고 얘는 72니까 여전히 급 차이가 나지 않느냐? 예전에는요 여기 들어가는 게 60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차 떼고 포테고 해가지고 실제 가용 가능한 배터리가 52, 53 이랬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출고가 되고 있는 모델 3 RWD 모델의 가용 가능한 배터리가 60kWh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 효율까지 좋아져가지고 이 정도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상대적으로 좀 마진 같은 거를 좀 덜 가져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배터리가 이제 72kWh가 들어간다? 모르긴 몰라도 여기다 마진을 대충 잡아서 그냥 5 정도 잡는다고 하더라도 가용 가능한 배터리가 67, 68 막 이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럼 이 차가 스탠다드 레인지인가 미드 레인지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거의 그냥 뭐 롱레인지급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용, 가장 중요한 게 비용이죠.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배터리를 쓰고 얼만큼 멀리 가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그건 알겠어. 그러면은 니네 이 배터리 이런 배터리를 가진 차량들을 얼만큼 생산할 수 있어.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량 양산이 중요한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루시드랑 리비안 주가가 다소 좀 아쉬운 게 이렇게 대량 양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건데 지금 테슬라는 뭐 맘만 먹으면 지금 난리도 아니죠 지금.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아니지만 기가 상하이에 주당 이 출고되는 생산량이 대폭 늘었습니다. 저번에 상하이 공장 멈추고 팩토리 애드온해가지고 설명드렸죠. 그렇게 해가지고 생산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잠깐 가동을 멈췄다 했는데 그게 바로 드러났다는 거. 아무튼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거, 생산하려면 공급받아야죠. CATL가 테슬라는 정말 돈도간 관계입니다. 와, 미국에도 가죠, 중국산에도 가죠. 아무튼간에 이러한 어마무시한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랑 가격이 비슷한데 배터리 밀도는 리튬 인산철보다 높고 그러면서 이 배터리 용량 보소. 이 정도면은 정말 이게 만약에 미국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저 같은 롱레인지 말고 그냥 리튬 망간 인산철 배터리 M3P 배터리 탑재된 차량을 사지 않을까요? 정말 효율이 좋거든요. 심지어 얘는 듀얼 모터가 아니고 후륜고동 모델로만 나오니까 좀 더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죠. 물론 이게 지금 출시된 건 아니고 빠르면 올해 연말, 늦으면은 내년에는 이 배터리가 들어간 차량들이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와, 참 이런 게 바로 좀 기술의 발전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중국산 배터리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무시를 하면 안 되는 게 실제로 지금 전 세계 배터리 판매량 탑을 지금 CATL이 찍고 있고 심지어 작년보다 퍼센테이지가 늘었습니다. 원래 압도적으로 유리한 회사인데 점유율이 큰 회사인데 점유율이 더 늘어났어. 이거 엄청나거든요.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CATL, 뭐 BYD 이런 거 무시하시면 안 되고 괜한 이 중국산에 대한 이런 뭐 선입견 당연히 저도 없지 않죠. 솔직히 없진 않지, 한국 사람이고 치고는. 근데 마냥 무시하면서 그래봐야 뭐 중국산 배터리 아니냐 이렇게 폄하하기에는 지금 세상이 너무 빨리 또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좀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국의 이런 움직임이 너무도 무섭습니다. 아무튼간에 이런 무시무시한 배터리가 탑재가 될 거고, 그럼 문제는 이 CATL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느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중국에는 LMFP 배터리가 들어가게 돼도 이게 미국에 들어가서 우리나라에 수입이 돼야 되는 건데 이 정도 효율이면은 탑재가 안 될 이유가 없긴 하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그런 정책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죠. 전 영상도 이제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이게 지금은 그렇지만 이제 2024년 막 이렇게 되면은 배터리조차도 미국산, 미국 원자재 이런 거를 쓴 그런 배터리, 그런 차량 부품으로 이루어진 차량을 만들어야 보조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CATL도 미국에 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좀 딜레이가 됐다는 것이죠. 지금 미중 무역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여기 미국의 펠로시 하원의원 의장이신가 그런 것 같은데 타이완에 갔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약간 좀 이게 미국과 중국이 약간 좀 불편한 관계인데 펠로시가 타이완에 갔다. 근데 중국에 있어서 타이완이란 존재는 얘 하나의 중국 어떻게 하나야? 어떻게 하나야? 약간 좀 위험한데 아무튼 간에 여기 타이완에 갔다는 거. 그러면 이때 중국이 워낙 또 불편하죠. 이래서 약간 좀 미국과 중국이 이런 불편한 분위기라서 그런지 이 CATL이 이번 달에 이 미국이나 뭐 멕시코 이쪽에 공장을 지을 부지를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좀 미뤄졌다는 것이죠. CATL도 미국에 공장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래야 이제 생산, 테슬라라든지 그 밖에 이제 뭐 다른 회사들, 다른 전기차 회사들에도 공급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국도 갑자기 이제 이제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이 아니면은 우리는 보조금을 못 줘. 이럴 수도 있으니까 CATL도 선제적으로 공장을 빨리 세워가지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약간 좀 연기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ATL이 결과적으로 뭐 멕시코든, 그리고 뭐 양방향이더라고 보니까 멕시코에도 짓고 미국 쪽에도 좀 지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짓게 되어가지고 그렇게 보조금에 큰 영향이 없도록 뭐 공장을 세울 계획이고,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CATL 이런 공장이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제조업을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 이런 거에서는 아주 좀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CATL도 미국에 언젠가는 공장을 돌리게 될 거고, 여기서 생산된 배터리가 미국산 차량들에게도 바로바로 이렇게 탑재가 되고, 이제 그 와중에 M3P 배터리가 생산이 돼가지고 미국산 차량에 탑재가 되면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급이 다시 한번 부활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보일 수 있죠. 실제로 배터리가 72kWh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진짜 이거 무조건 모델 없을 수가 있나 이게? 그러니까 테슬라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미국에는 프리몬트 공장, 그리고 기가 텍사스 이렇게 두 군데 이제 적극적으로 돌릴 예정이고, 그리고 중국에는 기가 상하이, 말할 필요도 없죠. 이 기가 상하이에 생산된 거는 중국 내수, 그리고 그 밖에 뭐 호주, 일본, 유럽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유럽에서 이제 기가 베를린 나가지고 유럽 시장을 정복하려고 지금 열심히 공장을 돌리고 있죠. 근데 각각의 회사들마다 이 배터리 공급 라인이 정말 다양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미국에서는 지금 파나소닉 배터리로 이제 모델 3, 모델 Y 롱레인지 퍼포먼스를 공급받고 있고, CATL에서 바다 건너 와가지고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IWD 모델에 탑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모델에서 모델 X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가져오고 있죠. 벌써 배터리 공급받는 라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벌써 3개야. 벌써 3개라고요. 그러면 중국은 어떨까? 중국은 지금 CATL, 끝이지. CATL 하면 CATL에서 생산된 이 배터리를 모델 3 IWD, 모델 Y IWD 모델, 중국에서는 이 차량 팔리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미국도 어마어마하지만 중국에서 이 차량들이 대중적인 모델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롱레인지급, 퍼포먼스급 차량들에게는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가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도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 우리나라 기업 훌륭한데, 이제 여기서 또 소식이 나온 게 있는 게, 여기 추가적으로 기가 베를린에는 이 스탠다드 레인지급의 비아디 배터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비아디 하면은 이 CATL의 LFP에 들어가는 각형 배터리와는 다른, 얘도 뭐 LFP 배터리긴 하지만 블레이드 타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각각 대륙마다 돌아가는 팩토리에서 이렇게 얻어가는 이 배터리 종류가 다양한 거. 또 테슬라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판매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배터리 공급업체도 소폭으로 이렇게 공급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대량 계약해가지고 이렇게 밀어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이 배터리 업체도 이득이고 생산하는 테슬라도 이득이고, 그래서 테슬라는 이렇게 공급망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이 테슬라의 4680에게는 또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직접 생산해가지고 하고 있고, 파나소닉의 이제 4680도 언젠가는 또 공급받을 것이고, 이런 거 보면은 참 무섭다. 참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래도 뭐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모델 S, 모델 X지만 이쪽에도 이렇게 물품 대주고 있다는 거, 그나마 이거는 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참 호재다. 잘하고 있다. 역시 에너지 솔루션. 다만 이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약간 좀 부족해 보이는 게, 예전에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리튬 이온 배터리의 이 배터리 밀도가 워낙 떨어지니까 이게 전기차의 대세가 되기에는 진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회의적인 시선이 그냥 당연했어요. 그럼 붙여보니까 정말 당연했는데, 이게 이제 배터리 효율을 높이고, 예를 들면은 중간에 모듈을 없애고 셀2팩, 그리고 이렇게 통합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훌륭해지고 하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주력으로 쓰는 그런 제조사들도 많아지고 있고, 테슬라도 그중 하나죠. 이렇게 되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쳐다도 안 봤는데,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지금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좀 연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놓을 만한 제품이 없다는 게 약간 좀 아쉬운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제조사가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말고도 지금 무엇을 밀고 있느냐, 이런 거, 하이만간, 아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서 뭔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M3P 배터리
어떤 종류라고 했죠? 망간이 들어간 리튬 망간 인산철 배터리라고 말씀드렸죠. 양극재로 망간을 추가하게 되면은 배터리 밀도가 좀 증가하는 거, 이것만 봐도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리튬 인산 배터리 대신에 하이 망간, 여기에는 뭐 코발트 프리 이런 것들, 리튬과 망간 함량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잘 되면은, 그러니까 코스트가 리튬 인산 배터리보다는 약간 좀 비싸긴 하지만 NCM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저렴한데 밀도가 비슷하다고 하면은 테슬라도 이거를 채택을 안 할 수가 없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현대기아가 탑재하기도 굉장히 좀 용이하겠죠. 현대기아도 지금 리튬 인산 배터리 쓰고 싶을 겁니다. 사실 이게 기술만 되고 공급이 제대로 되고 뭐 이런 밀도 같은 게 좀 괜찮게 나온다고 하면은 안 쓸 이유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하이망간 배터리가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안정성도 잡고 효율도 좋고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면은 이 전기차 시장을 좀 더 저렴하게 가격을 좀 낮춰가지고 확산을 할 수 있고 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하이망간 배터리 일단 좀 알아두시면은 좀 나중에 뭐 투자를 하신다거나 할 때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러고 보면은 우리나라 에소도 되게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또 똑똑하니까. 저도 리튬 인산 배터리도 당연히 지금은 CATL이 너무도 잘하고 있지만 하이망간 배터리 약간 좀 기대를 좀 약간 해보고 있는데, 뭐 좋은 제품이 나와가지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기아, 폭스바겐도 채용하는 그런 배터리로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배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무섭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 단계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배터리 전쟁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그래도 이 엄청난 중국산의 공세, 그 와중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2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방어를 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 전 세계에 엄청난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경쟁력이고, 그렇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거랑 연관된 업체들, 우리나라 업체들도 다 수혜를 보는 거니까 결국에는 국익이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응원할 수밖에 없는데 뭐 잘하겠죠. 이게 똑똑하신 분들 많으니까.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